네, 오늘 3월 ISM 제조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49가 나왔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다시 위축 영역으로 진입을 한 것이고요.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25년 1월, 2월 달 50 기준선을 상회했었거든요.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49%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헤드라인으로만 보게 되면 직전 달 50.3이었고요. 지금 컨센이 50.6이었으니까 이를 모두 하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세부 내용은 직전 달에도 나빴는데요. 더 이어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2월달 ISM 제조 PMI를 말씀을 드릴 때 사실 관세 효과의 끝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조업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사재기 효과의 영향이다. 계속적으로 일축시켜 드렸고, 그 결과 직전 달까지 나타났던 확장 국면이 이번 달 마무리되는 것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50 이하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는데, 물론 지금 위치가 직전 저점보다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더 유용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신규 주문 지수가 45.2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 3.4%포인트가 감소를 했어요. 지금의 45.2라는 위치는 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응답 내용 보게 되면 고객들의 주문 취소 건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제품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관세 우려가 실질 경기를 끌어내리는 하방 요인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생산 지수는 48.3으로 마이너스 2.4%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사실 지난 두 달을 빼고 보면 생산 지수는 10개월 연속해서 위축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 심각한 부분은 고용 지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상당히 낮은 레벨이었는데 거기서 대략 3%포인트가 감소를 해서 44.7로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고용지수의 저점이 작년 7월입니다. 당시가 43.3이었는데 43.3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44.7이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이보다 더 낮았던 시기가 IT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없을 정도이고요. 일간에서는 ISM 제조 PMI, ISM뿐만 아니라 S&P 모두 이 PMI 지수에 대해서 설문조사 방식의 소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 역사의 흐름과 지나온 ISM PMI의 흐름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상하게 ISM 제조 PMI가 위축 구간을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 리세션이 반복이 됐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심지어 08년도 이후 코로나 때도 비슷한 모습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마냥 이런 소프트웨어를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긴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이 ISM 제조 PMI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꺾였죠.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평균을 내서 보게 되면 이번 달 마이너스 6으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 달 3.3에서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결국 미국 제조업 경기는 기준선을 다시 하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내용 말씀드리면, 재고 보시면 일반 재고가 53.4로 나왔습니다. 원자재 중심 중간재 정도의 그런 지불 가격이 지급되는 그런 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늘어난 모습이 있죠. 직전 달 대비 3.5%포인트가 증가를 했고, 고객 재고도 1.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재고 측면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쌓아놨던 그런 결과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움직임이 수요가 개선돼서 재고를 늘린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고요. 수주잔고 보시면 44.5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2.3%포인트 감소된 위치입니다. 수주잔고가 이렇게 낮은 레벨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격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7%포인트가 올라서 69.4로 기록이 됐는데, 사실상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SM에 나오는 이 가격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그런 지불 가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 지수 CPI에
반등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게 올랐으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격 정가를 해서 판매 가격이 높아져야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고, 이게 올랐다는 것은 PPI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CPI까지의 상승은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 의문이냐? 기업들이 마진을 줄여서 마진을 감내하면서 한마디로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 가격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지불 가격이 올랐고, 이렇게 올랐다는 뜻은 PPI는 오르지만 CPI까지 그대로 전이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정말 지불 가격이 높아졌으면 수취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소비자들의 판매 가격이 높아질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전가가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지역 연은의 가격 조사에 따르면, 뉴욕 연은, 리치몬드, 댈러스, 필라델피아, 캔자스 연은입니다. 주요 5개 지역의 연은의 제조업 PMI 내용이죠. 그 내용 중 제가 가격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연은의 보고서에서는 지불 가격과 수취 가격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부 내용, 이 끝부분의 변화가 조금 확대가 안 돼서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전체 지역연은들 중에서는 뉴욕 연은을 빼고 지불 가격은 모두 높아졌거든요. 한마디로 원자재나 중간재 구입에 사용되는 지불 가격은 높아졌다. 그런데 수취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관세와 관련된 비용 증가가 소비자들의 가격 정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소폭의 변화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지불 가격과 수취 가격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실제 더불어서 월마트의 뭐 이런 관세 부과전 공급업체들에게 가격 정가를 했다라는 내용도 저번에 확인 한번 시켜드렸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마진을 줄여서 가격이 높아진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PPI, 생산자 가격 지수는 높아질 수 있으나 그게 그대로 CPI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기업 마진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흐름은 1분기 기업 어닝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이익이 수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흐름이 2분기까지 이어질지가 시장의 관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ISM PMI 가격 지수를 보고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이 그대로 올라갈 것이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난달까지 나타났던 움직임이 조금 더 유지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빼고 보면 모든 세부 항목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경기의 반등은 1월달 뚜렷하게 나타났고, 2월달 데이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확장세가 오래 가긴 힘들 것 같다, 세부 내용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3월달 데이터에서는 재차 위축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실질적인 회복 국면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렸죠. 그에 비해 시장에서는 제조업 경기가 확장하면서 경기가 선순환으로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사실 제조업 경기가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은 건전한 수요가 회복돼서 나타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제조업 경기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일시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제조업 투자가 활성화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이제는 통하지 않는 그런 논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PMI 흐름은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마이너스 8.2로 기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라면 사실 직전 저점 부분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2년 전 흐름까지도 낮아졌기 때문에 PMI 흐름으로 놓고 보면 PMI도 당분간은 더 하락할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에는 PMI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11월까지 떨어졌던 이 부분이죠. 46 정도, 45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직전 달까지 나타났던 이런 반등의 모습은 여전히 관세 부과전 나타났던 사재기 효과고, 이런 부분이 이번 달 크게 하락하면서 PMI가 낮아졌고, 아직 낮아졌긴 했지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저점 수준까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0에서 5% 범위 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기 침체 전 구간에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이 노란색 패턴이죠. 따라서 이렇게 반짝 치솟았던 부분은 일시적으로 상당히 튀었던 그런 구간인데 관세 부과 전 움직임이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은 2, 3년 전 수준까지 낮아진 그런 위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제조업 경기는 향후 추가로 약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월달 제조업 지수 상세 내용 정리해드렸지만 신규 주문은 큰 폭으로 줄었고 고객 재고는 소폭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의 패턴상 제조업 경기의 위축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이 차트를 말씀드린 게 보시는 게 작년 10월달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조업 경기가 계속 침체 영역이죠. 경기 하강 사이클 파란색 음영을 보이다가 11월달부터 노란색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경기 확장의 모멘텀이고 11월 이후 12월, 1월까지 계속적으로 경기 확장의 모습이 나타났고 2월달 제조업부터는 경기 하강 사이클의 모습이 나타난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 하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명확하게 경기 하강 파란색 음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직전에 나타났던 이런 노란색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관세 전 나타났던 사재기 효과의 영향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나타났던 이 노란색 패턴은 당시는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많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패턴이 나왔었지만 세부 내용으로는 그런 확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웠다라는 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고객 재고와 PMI 흐름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달 고객 재고는 전달 대비 1.5%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되면 PMI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이런 모습 속에서 이번 3월달은 고용이 줄었죠. 신규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생산량도 감소했고 수주잔고는 더 줄었습니다. 다만 재고가 늘었고, 재고가 늘었기 때문에 이 재고를 옮기기 위한 배송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 때문에 배송 시간이 느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고를 쌓아두려는 이런 수요가 없었다면 배송 시간도 오히려 빨라질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지수도 기준선을 하회했을 테고 결국 실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제외하고 살펴보면 3월달 PMI는 46.1로 계산이 된다. 사실상 직전 달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주문과 재고의 흐름인데요. 3월달 신규 주문 지수는 마이너스 3.4%포인트 급락을 했고 45.2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달이 마이너스 7.5%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5%포인트가 더 떨어진 거니까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년간의 박스권이 45에서 50이라는 이런 구간을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하단에 위치를 한 모습이고요. 사실상 재고 흐름도 레벨 다운이 돼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관세 부과 전 나타났던 사재기 현상으로 재고의 보충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신규 주문은 크게 줄었고 재고는 늘어난 모습이죠. 다만 재고 레벨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미래 수요를 당겨온 결과죠. 앞으로 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ISM 제조 PMI 살펴봤습니다. 관세 영향의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위축 구간에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직전 달도 안 좋았지만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조업 경기는 더 이상 이제 확장의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침체 구간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